모두가 웃는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회사의 중심이었던 그녀, 이제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대기업의 비서실. 그곳은 회장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철저한 권력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가장 가까운 곳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박서진. 사람들은 그녀를 회장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린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간을 가른다. 회의 10분 전인데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신입사원 이도연은 손에 서류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방금 프린트가 늦게 나와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비서실에서는 시간이 늦었다는 말은 곧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공기는 얼어붙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박서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박서진은 문 앞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강 회장의 일정표를 점검한다. 표정엔 미세한 틈도 없다. 실장님, 어제 새벽에도 퇴근 안 하셨죠? 회장님 스케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퇴근을 합니까? 일은 완벽해야 의미가 있죠. 박서진은 회사 내에서 누구보다 강했다. 그녀는 늘 회장의 곁에 있었고 그 자리가 곧 권력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서진 씨, 저 신입 이름이 뭐였지? 이도연입니다. 이번에 비서실로 발령받은 인턴입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 좀 살펴보게. 비서실은 내 얼굴이야. 실수 한 번으로 신뢰가 무너진다고. 걱정 마십시오. 전 그런 사람들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비서실은 전쟁터다. 약하면 죽는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박서진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식사를 한다. 그 사이 이도연은 홀로 앉아 서류를 다시 읽는다. 저 신입 벌써 박서진한테 찍혔대. 하루 만에? 대단하다. 비서실에서 찍혔다는 건 곧 퇴출을 의미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무서워도 피하지 말자. 이 회사에선 버티는 게 실력이다. 이도연은 모두 퇴근한 뒤 남아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서진이 돌아서며 무심히 말한다. 남아서 뭐 하죠? 내일 회장님 미팅 자료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은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본다. 눈빛엔 피로와 냉기가 함께 섞여 있다. 그런 성실함 오래 가지 않아요. 비서실은 노력보다 판단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럼 실장님처럼 되면 될까요? 그 순간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박서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흔들림이 스친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불쑥 되살아난 듯 잠시 침묵만이 흘렀다.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박서진. 손에 쥔 우산은 젖어 있었고 어깨는 조금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늘 완벽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완벽함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외로움이 있었는지. 그녀는 강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언젠가 그녀 자신을 무너뜨릴 씨앗이 되었다. 그날 이후 비서실엔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다. 박서진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신입사원 이도연은 그 시선을 묵묵히 견뎠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팽팽히 당겨진 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회의 전 도연이 회장용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점검한다. 그러나 모니터에 뜬 제목은 2024가 아니라 2023이다. 한 글자 차이지만 비서실에선 치명적인 실수였다. 이도연 씨, 지금 이 파일이 올해 자료입니까? 죄송합니다. 수정 파일이 아직. 아직이라뇨? 회장님께서 곧 오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비서실 신뢰가 흔들린다는 걸 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그 뒤에 묘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분노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를 보는 듯한 불편함인지. 강 회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제히 일어선다. 박서진은 곧바로 회의 진행을 맡고 도연은 옆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선다. 오늘 보고는 깔끔하군. 준비 잘했네, 서진 씨. 감사합니다. 모두 직원들이 협조해준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 회장의 시선이 잠시 멈춘다. 프로젝터 화면 하단 작년 매출이라는 작은 글자가 보였다. 이건 작년 수치 아닌가? 정적이 흐른다. 모두가 숨을 멈춘 듯 조용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종 검수를 놓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알았다. 그러나 신입을 감싸는 대신 스스로 책임을 떠안았다. 그건 비서실장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날 무언가가 달라졌다. 실장님이 회장님께 직접 사과하셨대. 신입 잘못인데 도연 씨는 괜찮을까? 이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가엔 후회와 다짐이 섞여 있었다. 실장님이 대신 맞았어. 왜 그러셨을까? 정말 나 때문일까? 아니면 모두 퇴근한 뒤 불 꺼진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아있다. 박서진은 모니터를 끄며 조용히 말한다. 이도연 씨, 오늘 일로 실망하지 마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왜 저 대신 책임지셨어요? 박서진은 잠시 말을 멈춘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린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자리니까요. 전 실장님이 무섭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 말에 박서진은 고개를 돌린다. 차가운 표정 속에 미묘한 미소가 스친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어제와는 달랐다. 박서진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차 안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시절. 핸들 위에 얹힌 손이 살짝 떨린다. 그리고 그 떨림은 오래된 기억을 깨운다. 젊은 시절의 박서진. 복사기를 돌리고 상사의 꾸지람을 듣던 신입 시절. 누군가의 냉정한 한마디가 귓가에 맴돈다. 감정 따윈 버려. 이곳에선 사람보다 결과가 중요해. 그녀는 그렇게 감정을 버리고 완벽함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회장실 문 앞에서 자료를 정리한다. 그때 박서진이 조용히 다가와 말한다. 이도연 씨, 네, 실장님. 오늘 회의 직접 발표해봐요. 제가요? 아직 준비가. 기회는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처음으로 신뢰가 있었다. 비서실에선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권력의 그림자 속에도 인간의 온기가 피어난다. 박서진과 이도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다. 그건 서로의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거울은 곧 진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비서실의 공기는 달라졌다. 신입사원 이도연은 점점 성장했고 비서실장 박서진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권력의 세계는 언제나 누군가의 실수 위에서 무너진다. 회의를 준비하던 도연은 우연히 회장 결제 파일을 넘기다가 이상한 숫자를 발견한다. 보고된 계약금과 실제 송금액이 다르다. 뭐지? 3억이 비어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박서진을 바라본다. 박서진은 무표정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다. 이도연 씨, 그 파일 건드리지 말아요. 그건 회장 직속 프로젝트예요. 근데 금액이 안 맞아요. 누가 잘못 입력한 거 아닐까요? 비서원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런 거 묻지 말아요. 여기선 모르는 게 안전해요.
회사 안에서 진실은 종종 독이 된다. 특히 권력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더. 박서진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도연이 문을 두드린다. 실장님, 결제 파일 중에 금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걸까요? 박서진의 눈빛이 단단히 굳는다. 그녀는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낸다. 그건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요? 회장님도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도연 씨, 세상엔 알아도 말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충성이고 생존이에요. 그녀의 말은 이성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박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계약이 회장의 비자금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박서진은 강 회장에게 보고를 한다. 그러나 회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서진 씨, 그 신임 말이야. 괜히 불필요한 걸 캐묻는다던데? 잠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충성으로 움직입니다. 충성보다 위험한 건 양심이에요. 그걸 잊지 마요. 그 말은 경고였다. 그리고 박서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홀로 서류를 펼쳐본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모니터에는 비자금 계좌 이체 내역이 떠 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파일 하나로 회사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은 언젠가 자신도 삼켜버릴 거라는 걸.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도연이 들어온다. 실장님, 저 그 파일 다시 봤어요.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일부러 금액을 조작했어요. 박서진은 조용히 도연을 바라본다. 그 눈빛엔 경고와 슬픔이 함께 있었다. 이도연 씨, 지금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 진실을 꺼내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도 진실은 숨길 수 없잖아요. 비서실은 소란스럽다. 비서실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날 아침 회사 내부 감사팀이 비서실을 급습했다. 누군가 내부 문서를 외부로 넘겼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박서진 실장님, 이 파일 당신 계정에서 전송됐습니다. 뭐라고요? 서진 씨, 정말 실망이군요. 박서진은 멍한 눈빛으로 도연을 본다. 도연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인다. 그녀 역시 이 사태가 자신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도연이 홀로 남은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연다. 책상 위에는 박서진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비서실장 박서진, 그 이름 위로 사직서 한 장이 덮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하지만 결국 그 침묵이 자신을 무너뜨렸다. 실장님, 정말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권력의 끝에는 늘 진실이 있었다. 그 진실은 때로는 칼이 되고 때로는 구원이 된다. 박서진은 칼을 감췄고 이도연은 그 칼을 들었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회사를 뒤흔들 폭풍이 될 것이다. 비가 그친 다음 날 회사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누군가 사라진 자리엔 공허한 공기만 맴돌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비서실장이 결국 사직했다더라.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 다 알겠지. 책상 위에 남겨진 커피잔 하나, 반쯤 마른 볼펜, 그리고 사직서. 그녀가 남긴 것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오후 신입은 감사팀에 불려갔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내부 문건을 넘긴 거 맞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IP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가 거짓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회사 안에서 정직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눈을 돌렸다. 누구도 그녀를 변호하지 않았다. 괜히 나섰다가 같이 잘릴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쳤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외로운 싸움이라는 것을. 며칠 뒤 회사에 새로운 비서실장이 부임했다.
모두가 그를 회장 사람이라 불렀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냉소적이었다. 이제 불필요한 감정은 그만두죠. 효율이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비서실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다. 퇴근길 신입은 회사 정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득 떠올랐다. 그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실이 언제나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복사해둔 비자금 파일이 들어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걸 공개하면 모두 끝날 거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터졌다. 한 대기업의 비자금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내부 자료를 익명 제보한 인물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즉시 위기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언론은 회사 앞을 포위했다. 그날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소문을 들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비서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엔 예전과 달랐다. 표정엔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께 전해드리세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회장실로 들어섰다. 잠시 후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서 결국 당신이 선택한 건 진실입니까? 네. 이제는 거짓이 버틸 자리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몇몇 고위 임원이 물러났고 언론은 연일 투명 경영을 외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알았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두 여자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그녀는 한적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신입이 건넨 편지를 펼쳐본다. 실장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만들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한때 그림자처럼 살던 여자가 이제 빛 아래 서 있었다. 비서실장이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권력은 사람을 바꾼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사람을 되돌린다. 그녀는 늦게 배웠지만 그 배움은 값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로 이어졌다. 박서진은 여전히 냉정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강 회장이 최근 들어 혼잣말을 자주 하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그 말 속에는 분명 자신에 대한 의심도 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비서실로 박서진을 불러들였다. 서진 씨, 그 사람 말이 사실인가? 그 사람이라면? 이도연. 지난번 신입사원이 말한 내용이요. 당신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소문이 있더군. 박서진의 손끝이 떨렸다. 회장님, 그런 말 믿으십니까? 전 회장님을 위해 일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서서히 균열되는 순간이었다. 그 사이 이도연은 회사 밖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퇴사 이후에도 억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세상에 밝혀야 했다. 그녀는 오랜 친구이자 기자인 한유라를 찾아갔다. 유라야, 내가 직접 본 자료야. 박서진이 강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증거야. 유라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사실이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고 싶어. 며칠 후 익명의 제보가 뉴스로 터졌다. H그룹 비서실장, 회사 자금 횡령 의혹. 그 한 줄의 제목은 회사 전체를 흔들었다. 사내 게시판엔 수백 개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렸다. 드디어 터졌네. 그동안 다들 참았지. 비서실 신의 영역이라더니 결국 인간이었군. 박서진은 뉴스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이도연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고 강 회장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하지 않았다. 강 회장실 문을 두드리던 박서진의 손은 차가웠다. 회장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서진 씨 사람은 너무 높이 올라가면 추락할 때 아프다. 이제 내려오시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많은 밤을 함께한 신뢰와 권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회사를 떠나는 날, 박서진은 마지막으로 비서실 문 앞에 섰다. 그녀가 늘 내리던 명령, 이도연 불러.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땐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 느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한편 이도연은 뉴스를 조용히 지켜봤다. 누군가가 말했다. 복수 성공했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끝을 본 거야. 내 마음의 끝. 분노도 연민도 짙은 허무함도 함께했다. 며칠 후 회사는 긴급 인사공지를 냈다. 비서실장 박서진, 금일부로 면직. 짧은 한 줄이지만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그날 밤 박서진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모두 나를 싫어했지만 아무도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도시의 불빛은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이도연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 자신으로 살아볼래. 비 오는 저녁, 낡은 고시원 복도 끝 방에서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진. 한때 대기업 비서실장이었고 회장 곁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리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싸구려 컵라면 하나와 미지근한 물 한 컵뿐이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나였을까? 권력이 사라지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네. 회사에서 쫓겨난 뒤 그녀는 하루아침에 사회의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가 한때 내리던 명령도 두려워하던 시선도 모두 사라졌다. 박서진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유는 너무 낯설었다. 지금껏 명령만 내리던 사람이었기에 스스로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 며칠 뒤 강 회장이 구속조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터졌다. H그룹 강 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출석. 그 화면 속에는 예전의 상사였던 그 남자의 초라한 모습이 있었다. 박서진은 잠시 텔레비전을 끄지 못했다. 결국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게 되는구나. 그녀는 비서로 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권력을 위해 사람을 짓밟았고 명령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 중에는 이도연도 있었다. 그때는 그저 불편한 신입사원 하나쯤으로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야 그녀는 알았다. 진실을 외면한 건 자신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작은 카페에 앉아있던 박서진에게 누군가 다가왔다. 박서진 씨 맞죠?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이도연이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눈빛 속엔 미묘한 감정이 오갔다. 나한테 왜 왔어? 몰랐어요. 당신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그게 궁금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어? 이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나도 그때 너무 미웠지만 이제는 이해가 돼요. 당신도 결국 누군가의 명령 아래 있었던 사람일 뿐이니까요. 박서진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잠시 후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이제는 그 냉정함을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박서진은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비서실장님이 이런 일 하시네요? 주민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게 제 일이에요.
라면으로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는 하루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사람들의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녹였다. 밤이 되자 창문을 열고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예전엔 그 불빛이 욕망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보였다. 그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이도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이제 박서진을 미워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끝을 맞이했고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박서진은 일기장 한 줄을 적었다. 권력은 내게 모든 것을 줬지만 인간다움은 빼앗아갔다. 이제 그 인간다움을 다시 찾아가는 중이다. 그 문장을 남긴 채 그녀는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편안했다. 봄비가 내리던 날 박서진은 도시를 떠났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낯선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비서실장이던 시절에는 늘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이제는 평범한 회색 스웨터와 낡은 청바지를 입고 작은 카페의 문을 열고 닫는 하루가 이어졌다. 어서 오세요. 짧고 단정한 인사.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새로 배운 언어처럼 어색하면서도 따뜻했다. 아무도 그녀를 실장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사장님 혹은 서진 씨. 그 단순한 호칭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밤이 되면 텅 빈 카페 구석에서 커피 향을 맡으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자유로워진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루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씩 미소 짓게 했다. 시간은 흘렀다. 가게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낚시꾼, 작은 학교의 교사, 혼자 사는 노인들. 그들은 그녀의 카페를 쉼터라 불렀다. 누군가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기자였다. 박서진 씨 맞죠? 강 회장 사건 이후 행적이 궁금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일은 끝났어요. 이제 저는 아무도 지배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기사는 다음날 신문에 실렸다. 강 회장의 오른팔, 바닷가의 카페 주인으로 살다. 그리고 그 기사 한 줄은 뜻밖의 사람에게까지 닿았다. 서울의 한 고급 병원, 긴 치료를 받고 있던 한 여성이 그 신문을 보고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바로 강 회장의 딸 강은서였다. 서진 언니 살아있었구나. 며칠 뒤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긴 코트를 입고 손에는 낡은 신문이 쥐어져 있었다. 혹시 박서진 실장님 맞으시죠? 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제 그냥 서진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녀는 미소 지었다. 저는 강은서예요. 아버지의 죄로 상처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은서 씨, 당신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이름으로 살아야 해요. 그녀의 손이 은서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는 미움이 아닌 치유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창밖 바다를 바라봤다.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나도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카페의 간판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다. 그 아래로 두 여자의 새로운 발자국이 남았다. 과거의 어둠이 사라진 자리에는 용서와 평화의 시작이 있었다. 초여름의 바람이 부는 날 바닷가 카페 앞에 작은 화분들이 흔들렸다. 그 안에는 박서진이 손수 심은 라벤더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단조로웠지만
그 속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강은서였다. 짙은 감정이 한층 가라앉은 얼굴, 그리고 손에는 서류 뭉치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거 함께 봐주셨으면 해서요. 은서는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희망나눔재단 설립안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뭘 세우는 건 싫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남긴 상처 속에서도 무언가를 다시 세워야 할 사람은 저와 언니라고 생각했어요. 박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은서 씨, 이건 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언니처럼 강한 사람, 그리고 진실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 그게 필요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서울로 올라갔다. 강그룹의 로고가 지워진 오래된 빌딩 앞 그 자리를 다시 빌려 희망나눔재단의 첫 간판이 걸렸다. 서진은 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무너뜨린 제국의 잔해 위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희망이 자라날 터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재단은 처음엔 작았다. 산업재해로 삶이 무너진 노동자, 직장 내 부당한 일로 피해를 본 여성들, 그리고 내부 고발로 생계를 잃은 이들. 그들이 하나둘 재단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박서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실을 선택했다면 이미 가장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스스로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해주지 못한 말이었다. 재단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딸과 전 비서실장이 함께 세운 재단이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울림은 두 사람의 진심이었다. 은서는 외부 지원과 언론 인터뷰를 담당했고 서진은 현장 상담과 피해자 지원을 맡았다. 서로의 역할은 달랐지만 마음의 방향은 같았다. 언니,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회장님의 그림자로만 보려 해요. 그럼 우리가 보여주면 돼. 그림자 속에서도 빛이 자랄 수 있다는 걸.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다. 남편이 강그룹의 불법 하청 구조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 빌딩 이름만 봐도 치가 떨려요. 그런데 여기에 와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진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한때 그 시스템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낼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날 밤 재단 사무실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두 여자의 재단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속죄의 아이콘이 아닌 새로운 정의의 시작점으로 기억했다. 박서진은 카메라 앞에서 짧게 말했다. 과거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를 딛고 누군가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 말에 강은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언니, 이제 우리 진짜 해냈어요. 그래. 이번엔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해낸 거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바닷가 카페를 찾았다. 바람은 여전히 짭조름했고 하늘엔 별이 가득했다. 이젠 이곳도 다시 살아났네. 응, 마치 우리처럼. 박서진은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은서야, 인생은 이상하지? 무너져야 비로소 시작되는 게 있으니까. 은서는 조용히 웃었다. 언니는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거예요. 둘은 그 말에 동시에 웃었다. 카페 불빛이 바다 위로 번져나갔다. 그 빛은 과거의 어둠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천천히 퍼져갔다. 겨울의 끝자락 희망나눔재단의 건물 창가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한때 어둠의 상징이었던 강그룹 본사 자리가 이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된 지 벌써 3년째였다. 박서진은 여전히 매일같이 사무실 문을 가장 먼저 열었다. 책상 위엔 새로 접수된 사건 파일이 수북했다.
그녀의 머리엔 흰 머리가 하나둘 늘었지만 그 표정엔 예전과는 다른 단단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실장님 아니죠. 이젠 이사장님. 문을 열고 들어온 강은서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재단의 홍보와 후원을 책임지고 있었다. 오늘 기자회견 준비는 다 됐어요. 새로 만든 진실기금 발표 언니가 직접 말씀하셔야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시작했던 이유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지. 재단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과거 피해자 가족들, 언론,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까지. 박서진은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랐다.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 재단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계승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두렵지 않은 세상,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강은서가 눈시울을 붉혔다. 한때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스쳐갔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새로운 빛으로 바꾸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자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저는 이번에 진실기금 1호 지원을 받게 된 대학생이에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강그룹 하청에서 일하셨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전 대학을 포기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박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가엔 조용한 눈물이 맺혔다. 이게 바로 유산이구나.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실을 지키는 용기의 유산. 며칠 후 재단 이사회실에서 은서가 조용히 물었다. 언니, 가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온 게 언젠가 잊혀질까 봐.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잊혀질 수도 있지. 하지만 사라지진 않아. 진실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꺼질 뿐 완전히 지워지진 않거든.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덧붙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이어줄 사람을 키우는 것이야. 그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다음 세대에게 맡겨야겠네요. 그래, 우린 그걸 준비해 온 거야. 그날 오후 재단의 젊은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다. 그들 중엔 박서진과 은서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사장님, 저희가 내년부터 직접 피해자 지원 캠페인을 기획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이젠 여러분의 세상이니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 밖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오래전 강 회장의 그림자 아래 있던 자신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듯했다. 밤이 찾아오고 사무실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지막 남은 불빛 아래에서 박서진과 강은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언니,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쉽지 않았지만 잘 버텼어. 은서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거요. 오늘 기자가 전해줬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강 회장 비서실장 박서진. 서진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다. 이제 놓을 때가 됐네. 그녀는 명함을 접어 작은 금속 상자에 넣고 재단의 정원 한켠 라벤더 화분 아래에 묻었다. 과거는 여기에 두고 가자. 우린 이제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음 날 아침 재단 앞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학교에서 견학을 온 학생들이었다. 그들 중 한 아이가 물었다. 이 건물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었어요? 박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이젠 희망이 자라는 곳이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그 미소는 지난 모든 어둠을 덮을 만큼 따뜻했다. 모든 걸 잃은 여자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파멸이 아닌 구원이었다. 강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 언론은 며칠 동안 그의 추락을 두고 떠들어댔다. 비자금, 내부 비리, 불법 투자. 수십 년간 쌓아온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은 사람들의 입에선 시원하다는 말로
남은 이들의 가슴엔 허무하다는 말로 남았다. 그 한가운데 박서진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수많은 고발과 의혹 속에서도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누구도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가 왜 그 모든 비밀을 혼자 감당했는지 알지 못했다.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그녀를 잊어갔다. 하지만 어느 날 강 회장의 딸 강아린이 그녀를 찾아왔다. 당신이 아버지를 무너뜨렸다는 말, 그게 진짜예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죄책감보다도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진실을 드러낸 겁니다. 그게 누군가를 구하는 길이라면 나 자신을 버려도 괜찮았어요. 강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몰락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서진이 한 일의 의미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처음엔 냉랭했지만 점점 서진의 진심이 할인에게 닿기 시작했다. 서진은 할인에게 회장실에 숨겨져 있던 문서들을 건넸다. 그 안엔 수많은 이름이 있었다. 강 회장의 부정에 가담했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끝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 이들.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그 말에 할인은 처음으로 울었다. 아버지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바로잡는 게 내 몫이겠네요. 그날 이후 할인은 회사를 새롭게 재정비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박서진이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를 향한 시선엔 배신자라는 낙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박서진은 그 모든 비난을 담담히 견뎠다.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었죠.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작은 신문 한 귀퉁이에 짧은 기사가 실렸다. 강그룹, 사회적 책임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박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건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다. 단지 한때 자신이 속했던 세계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바람이 잔잔히 창문을 흔들었다. 서진은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의 끝자락, 어둠 속에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겠네요. 모든 걸 잃은 여자의 마지막 선택. 그것은 파멸이 아닌 구원이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실화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